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맞는 키보드를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을 알려드리며 아이패드 추천 키보드 3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유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구매한 키보드는 이 정품 아이패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플은 정품이 최고라는 생각이 컸고 아이패드 프로 광고에 함께 나왔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자마자 거의 바로 애플 펜슬이랑 함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출시와 함께 무려 40만원짜리 키보드 케이스도 나왔죠. 이건 전 차마 못 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죠. 어쨌든 애플 정품이니만큼 휴대성이나 아이패드와의 어울림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정확하게 핏한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쓰다 보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가장 큰 점은 이게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처럼 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장점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맥북이 따로 있고 아이패드는 어디까지나 애플 펜슬을 활용하는 태블릿 용도로 구매한 곳인데 이 키보드 폴리오를 쓰면 무게감이 꽤 올라가서 휴대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는 각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각도가 이 정도 각도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가 눌리고 여기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그림이나 필기를 할 수 없게 돼요. 스마트 폴리오에서 지원하는 각도는 이 각도랑 이 각도인데 두 각도 모두 이렇게 손을 대고 뭔가 그림을 그리기나 메모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각도로 쓰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각도가 되게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에 매우 좋은 각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아무래도 약간 좀 이상하죠? 보기가 약간 흉합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얘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만 했을 때의 무게가 492g 정도가 나오는데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추가하면은 788g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니지만은 이걸 태블릿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볍게 쓰고 다니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편한 건데 근데 여기에 무게가 무려 거의 300g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패드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쓱쓱 메모하는 기기였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는 더 가벼운 케이스를 씌워주고 필요할 때만 따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별도의 키보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매한 기기가 바로 이 애플 키보드 2입니다. 어차피 애플 병에 걸린 저에게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플 키보드 2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게와 부피였습니다. 234g의 가벼운 무게와 가장 얇은 부분은 5mm도 되지 않고 가장 두꺼운 부분도 1cm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얇고 가벼운 애플 키보드 2는 아이패드와 함께 휴대를 해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위에서는 아이패드와도 상당히 잘 어울렸죠. 하지만 사람은 끝없이 욕심을 가졌다고 했던가요? 또 의외의 아쉬움이 생겼는데요. 일단 이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는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나 집식상에서 보통 키보드를 많이 쓰는데 노트북의 키보드를 쓰다가 다시 블루투스의 키보드로 옮겨오기를 반복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키보드로 통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 산 이 마우스도 세 종류로 멀티 페어링이 되거든요. 멀티 페어링이 안 되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가 약간 모질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로 구매한 키보드는 이제는 가격과 적당히 타협을 했습니다. 이 로지텍 K380이었습니다. 이 K380 같은 경우는 검증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새로 출시한 화이트 컬러가 애플 기기들과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3개의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외에도 노트북, 스마트폰과 페어링해두면 편하게 페어링 버튼만으로 옮겨가면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티 페어링의 효과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상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작업과 딴짓과의 전환도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버튼이 동그란 형식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했습니다. 힘을 줄 때 정확한 위치에 조금 더 힘을 주어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옆을 툭 쳐도 예전에는 눌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K380에서는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부를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운데를 쳐가지고 눌러줘야지 타이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좋았지만 아무래도 K380의 부피와 무게는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키보드들에 비해서 휴대하기는 좀 버거운 부피입니다. 무게도 무려 421g으로 아이패드와 거의 맞먹는 무게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거의 900g에 육박합니다. 아무래도 얘는 들고 다니기보다는 어디 한 군데 사무실 같은 데 붙박이로 놓고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애플 키보드가 가장 가볍네요.
근데 물론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케이스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패드용으로 구매한 3가지 키보드들에 대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입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디자인과 휴대성이고요. 애플 정품이다 보니까 정말 딱 맞게 나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거의 21만 원이죠. 애플 펜슬을 활용할 때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키보드입니다. 애플 키보드 같은 경우도 깔끔한 그런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가 정말 장점이고,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다 보니까 아이패드 말고도 다른 기기들에 페어링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페어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 블루투스에서 페어링을 잡아줘야 한다는 점,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도 가격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지텍 K380. 장점은 아무래도 페어링 버튼을 통한 신속한 멀티 페어링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꽤 무게가 있는 편이고 부피도 약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패드용 키보드 3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키보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도 의견을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